자, 이거 사람의 유전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그림은 이제 뭐 아빠가 여기 눈 밑에 점이 있는데 이 점까지 담는지는 모르겠는데 점까지 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주근깨 이런 거는 유전돼요. 주근깨. 예. 그래서 뭐 주근깨가 유전될 수는 있고요. 예. 뭐 하여튼 머리카락은 아빠 닮은 것 같네. 색깔이. 예. 코는 엄마 닮았구나. 코는 얼마 닮았네. 입은 비슷하게 생겼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할 때 맨델은 강낭콩으로 했잖아. 강낭콩으로. 근데 강낭콩은 빨리빨리 자라고 자손도 많고 이래가지고 연구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예. 근데 사람을 연구하고 싶잖아. 근데 사람은 세대가 길어. 그래서 자손 낳는데 뭐 한 20년, 30년 기다려야 돼. 예. 그 다음에 자손 수도 적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예. 뭐 너랑 결혼해서 애 낳아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형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뭐 그 색깔이 뭐 노란 색깔이면 초록색 이렇게 단순했는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죠. 예. 아무리 뭐 황인이다 하더라도 약간씩은 달라요. 피부색이. 그래서 뭐 그런 형질이 뭐 많고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 뭐 사람 피부 타고 뭐 이러긴 하잖아요. 여름철 되면 까매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까닭이 있어요. 그 어려운 까닭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계도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여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튼 이 가계도를 해석하는 게 많이 나와요. 문제는 남자는 네모를 할 거고 여자는 동그라미를 하고 대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식을 낳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이해 가시죠? 뭐 근데 뭐 뭐다라고 써 있긴 해요. 이제 뭐 네모는 남자, 뭐 동그라미는 여자, 뭐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철순의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쌍꺼풀하고 외꺼풀의 그 가계도를 조사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다 쌍꺼풀이네, 쌍꺼풀. 근데 이게 외꺼풀이 표준어더라고요. 외꺼풀이 아니라 신기하게 외꺼풀이라고 하대. 자, 아무튼 여동생이 있는데 철수의 여동생이겠죠. 엄마 아빠 다 쌍꺼풀인데 외꺼풀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배운 바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외꺼풀이 뭐냐면 얘가 외꺼풀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열성. 이거 중요한데 이게 열성인지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다 외꺼풀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동생은 외꺼풀이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엄마 아빠한테 외꺼풀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현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성은 우리가 소문자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a 쓰면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a였던 거고 써보세요.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스몰 a 나온 거고요. 근데 누나랑 철수가 잘 봐.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는 몰라요. 이 둘은 현재. 근데 누나가 이제 결혼한 거지. 이제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뭐 철수의 조카가 이건 거야. 이거. 그러면 누나는 뭐야? 라지 A인데 발현은 라지 A인데 스몰 A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뭐 철수의 뭐 매형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사람도 이건 거지. 이해 가나? 이렇게 가계도를 조사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철수는 몰라요. 철수를 알려면 뭐 결혼을 해봐야 돼. 얘가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이건 몰라요.
것 같아? 요렇게 분석하는 거 분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유전자형을 자꾸 써야지 알 수가 있어요. 유전자형 써보시고요. 요거를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느 게 열성 형질인지 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지 같은 거 돌려가지고 통계도 조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전자 분포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 쌍꺼풀이 외꺼풀에 비해서 우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꺼풀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쌍꺼풀 뭐 수술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원래 유전자가 외꺼풀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통계조사도 할 수가 있다.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형제를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일란성 쌍둥이는 우리 저기 앞에서 배웠잖아. 생식세포 이제 사람의 생식에서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난할 과정에서 요게 분리가 돼. 이거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게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 이거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맨 처음에는 수정란이 하나인데 이게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 둘은 유전자가 똑같거든요. 복제한 거니까. 얘 둘,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가 같습니다.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 두 개에 각각 다른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사람은 난자가 28일마다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날 배란이 두 개가 된 거죠. 아니면 이런 거 시험관 아기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쌍둥이거든요. 시험관 아기 같은 거 하면 시험관 아기 하면은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란성 쌍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유전자야.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유전자야. 그럼 생김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에서의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거가 되고, 어떤 형질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다르게 나타나. 그러면 그런 거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므로 이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형질 차이는 유전자도 관여하고 환경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유전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일란성 쌍둥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 이란성 쌍둥이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이거 조사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DNA 같은 것도 막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DNA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암 유발 유전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미리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누구니 안젤리나 졸리라고 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유전자 검사했더니 자기 유전자에 유방암이 될 수 있는 퍼센트가 50 몇 %인가 이렇게 조금 높았어요. 조금. 그래서 암 생길 것 같으니까 아직 암 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방 절제 수술 같은 걸 해요. 희한하게 아직 암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뭐뭐 조사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 구성원 정보를 나타내는 도표를 이용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가계도라고 해요. 가계도 조사.
자, 조사, 뭐뭐뭐 조사는 특정 형질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조사한다. 이런 거는 이제, 통계 조사죠, 통계를 내는 거고, 뭐뭐뭐 조사는 특정 형질의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요인을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다. 이건 쌍생아 연구죠, 쌍둥이 연구. 자, 유전자 분석 기술이 개발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잘랐다가 다른 유전자 붙이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유전자 변이 식품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가계도 조사 중에 유럽 왕실 가계도가 있어요. 유럽 영국 왕실. 영국의 이게 영국 빅토리아 이후 후손들의 가계도라고 하는 건데, 원래 그 왕족들은 좀 천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막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질병도 유전될 수가 있거든요.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혈우병은 이제 피가 안 멈추는 거야, 잘. 원래 피가 잘 멈춰야 되는데 잘 안 멈추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게 지금 여자니까 빅토르 왕비인가 이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 혈우병 유전자는 열성이야.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을 안 해. 근데 여자는 정상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발현을 안 해. 근데 이 중에 지금 이렇게 물려준 거야, 이렇게. 근데 아들은 발현이 돼요. 그 아들이 발현이 된 거야. 그래서 혈우병 생기면은 이제 피가 잘 안 멈추고 이렇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운 병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딸한테 물려줬어. 근데 이 딸이 또 이 아들한테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 발현되죠, 그렇죠? 혈우병. 얘 아들도 발현되죠. 아들이 발현이 되고요. 여자는 사실은 사산되기 때문에 발현이 안 되고 여기 또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우병, 지금 요 시대 사람들이 혈우병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가문에만 혈우병이 많은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혈우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이 이 사람한테 이름이 뭐지? 너무 작게 써있다. 빅토리아 같긴 한데 여기가 빅토리아가 아닌가? 하여튼 요 가문에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다행히 여기는 퍼지진 않았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형제들 자손들끼리도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은 그 유전자들이 안 좋은 유전자들이 만나가지고 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계속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끼리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그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사람의 형질. 그러면 이제 어떤 형질들이 유전이 되냐면, 키라던가, 지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전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립 형질이 뚜렷한 형질들을 써놓은 거야. 혀가 말리는 사람이 있고, 못 마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못 말아요. 대부분 애들 다 말던데 혀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혀 말기 우성 많은 게 가능한 게 우성이고요.
눈꺼풀이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쌍꺼풀. 예, 다행히. 그래서 쌍꺼풀이랑 외꺼풀 만나면은 그래도 쌍꺼풀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쌍꺼풀 유전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야. 예, 대부분 외꺼풀 유전자인 거고. 귀에 이게 봐봐, 귀가 여기가 이게 분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도 붙어 있는 사람인데 귓볼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 여기가 다 열성이네, 열성. 그 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삼자처럼 V자라고 되어 있네. V자형이 있고 일자형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우성이에요, 얘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거긴 한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러지는데 안 구부러지는 애도 있어요. 예. 구부러지는 게 우성이고 안 구부러지는 게 열성이고,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우성이고요, 안 들어가는 게 열성이고, 요런 형질들이 있다. 자, 근데 요런 유전들이 우리 뭐 상염색체, 성염색체 배웠잖아요. 예. 상염색체는 일반적인 그 유전 그 염색체에 이 유전 형질이 있는 경우고, 성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게 좀 달라. 상염색체 유전은 그 뭐 남녀에 따라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가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성염색체 유전은 그냥 반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이 남자 여자랑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뭐 혀말기, 뭐 눈꺼풀 모양, 귓불 모양, 이마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염색체 상에서 유전되는 거예요. 상염색체 상에서. 좀 대부분 위험한 애들이 사실 성염색체 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나온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랑 좀 다릅니다. 자, 그 귓불 유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면은, 자, 봐봐. 부착형인 사람들이 이게 분리형이잖아요. 분리형은 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귓불이. 부착형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귀가. 분리형이 엄마 아빠가 분리형인데 부착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열성이에요, 열성. 열성. 그냥 스몰 A 쓸게요. 그냥 열성이에요. 이러려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네들은 분리형인데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아실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다랑 반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분리형인데, 얘네가 요렇게 해서 분리형인지 요렇게 해서 분리형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뭐 얘네가 자식을 낳아봐야지 알아. 왜냐면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 요렇게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지 스몰 A여도 분리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성에 따라서, 뭐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ABO식 혈액형은 좀 특이한 건데, 얘도 상염색체 유전이긴 해. 근데 유전자가, 이 대림 유전자가 세 종류예요. A랑 B랑 O. 대부분 뭐 라지 아니면 스몰 A 이렇게 두 종류였는데 세 종류야. 이건 이래.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이래. 자, 근데 우열 관계가 있어요. 우열 관계. 만약에 라지 A랑 그 라지 O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A형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AO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A형이야. 라지 A는 당연히 A형일 것 같죠, 그렇죠?
삐삐는 B형인데 BO도 B형이에요. AB형은 AB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랑 B는 우열관계가 없어. 근데 O형에 대해서는 우성이에요. 얘네가. 이해가나 이게? 이 관계를? 왜냐하면 BO 만났는데 O형이 발현되지 않잖아요. B형이 발현되잖아. 그러니까 O형은 열성이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야지만 돼요. 자,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이다. 봐라. 이 사람은 OO가 확실해. 이 사람은 A형, B형이 확실해. 그럼 잘 봐요. A형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라지 A, 만약에 라지 A였으면 요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빠죠. 라지 A, 라지 O였던 거야. B도 마찬가지인데 B형인 엄마도 만약에 자기가 삐삐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삐삐가 아니라 삐오야, 삐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AB 나왔고, O 만나서 O 나왔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삐오 만나야지, 삐오? 삐오야, 삐오. 삐삐 아니고. A는? AO죠, AO?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아,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다. 엄마, 아빠 혈액형 알면 자기 혈액형이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이었고, 반성 유전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특별히 복대림 유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림 유전자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런 거는 복대림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반성 유전 좀 어려워서 조금만 이따 하고요. 문제 좀 쉬운 문제 몇 개 좀 풀어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려운 까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손 한 세대가 긴 거는 어려운 까닭이죠. 적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맞고요. 적게 받지 않아요. 환경에 많이 영향 받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머리 좋아집니다. 진짜로 환경에 영향 받아요. 자, 그래서 유전적 요인인지 환경적 요인인지 구분할 때 좋은 방법이 쌍둥이 연구야. 쌍둥이 연구. 이거는 이제 얘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얘가 나오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일란성 쌍둥이고, 근데 이거는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포백이긴 한데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된 거고, A와 B의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복제했는데 그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유전자 구성 같은 거고요. A와 B는 성별은 100% 같아요. A와 B는 일란성 쌍둥이죠. C와 D는 유전자 구성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얘네 둘이.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성별이 같은 확률이 뭐 100%인데 얘네들은 50%인 거지. C와 D 유전자 구성 같지 않고
A, B, O식 혈액형도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우연치 않게 같을 수도 있죠. 그거는. 자,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내용.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 수 있다. 아까 해봤지? 특정 형질의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장래 태어날 자손의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나오면 해보면 좋은데, 하여튼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잘 봐. 그러니까 귀지가 있잖아요. 이 귓밥 귀지. 귀지가 마른 귀지가 있고 젖은 귀지가 있어. 그렇대. 근데 젖은 귀지 나오는 남자 여자한테서 마른 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성이에요. 열성. 일단 열성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열성은 이제 스몰 a 쓰겠습니다. 이거 라지 A, 스몰 A, 이거 라지 A, 스몰 A. 그래서 얘는 라지 A,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3번은 젖은 귀지가 열성이다. 마른 귀지가 열성. 1은 마른 귀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죠?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야. 2의 귀지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이게 순종 아니잖아. 이게 잡종이잖아. 이게 잡종. 라지 스몰 A 잡종이죠. 3의 귀지 유전자형은 잡종임이 확실하다. 안 확실해. 잘 몰라. 자, 4는 2에게서 우성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니, 다 열성을 물려받았죠. 열성을. 그쵸? 자, 6번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형이 4가지다. 4가지죠. 표현형이. 왜냐면 A형, B형, O형, AB형. 4가지잖아. 맞고요. 유전자형이 4가지다. A형은 AA도 있고 AO도 있는 거예요. B형은 BB도 있고 BO도 있고. 근데 AB형은 AB밖에 없고 O형은 O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가지 맞아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 상염색체에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는. 한 사람의 혈액형 대립 유전자는 3개를 갖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갖는 거야. 그 중에 이제 2개를 갖는 겁니다. A와 B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 우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A, B형이 있는 거예요. A형 또는 B형이 아니라 A, B형이 있는 겁니다. 자, 귓불의 모양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요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태웠잖아. 부착형이. 그 부착형이 열성이에요. 열성.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이 사람 라지 A, 스몰 A. 근데 이거 마찬가지잖아. 태어났잖아요. 라지 스몰 A, 스몰 A가. 그럼 이 사람도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 경우는 다 결정났어요. 다. 이 경우에는 다 알아요. 귓불의 모양은 부착형이 열성이다. 열성이고. 귓불의 모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것도 외우긴 해야 돼. 상염색체에 있어요. 성염색체에 있는 거는 좀 진짜 안 좋은 거. 생맹이나 혈우병 이런 거는 성염색체인데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상염색체에 있었고요. 귓불 모양의 유전자형은 같다. 가와 나의 같네요. 귓불 모양 형질은 멘델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되는 거 맞아요. 나와 다 사이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나랑 다 사이에서 이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은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3이죠. 잘 봐. 요렇게 만나면은 AA 나오겠죠. 요렇게 만나면 라지 스몰 A. 요렇게 만나도 라지 A, 스몰 A. 요렇게 만나면 스몰 A, 스몰 A. 4명 중에 분리형인 게 얘네 셋이 분리형이잖아. 어? 4명 중에 3명이 분리형이잖아. 그래서 4분의 3이죠. 확률을 알 수가 있다.
8번. 자, ABO식 혈액형. 자꾸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 유전자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O형은 O만 있고요. 근데 O형이 태어나야 해. 그러면 A형이 AA겠어요, 얘가? 아니지, AO지. O형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니까. 근데 얘가 봐봐요. 이 아빠한테서 A형 유전자 물려받고 이 사람이 B면은 O형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온 거야, BO. 그 다음에 이거는 AB가 맞고. 근데 A형이 태어나야 돼, 봐. A형, 이 A랑 이렇게 만나야지 A형 태어나. 그러니까 이거 AO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경우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2는 대립 유전자 O를 갖는다. O를 가졌잖아.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순종 아니죠, 이거는. 잡종이죠. A, O, 이게 잡종이죠. A, 4와 5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은 50%다. 봐봐, 얘는 O형밖에 못 주지만 생식세포로 얘는 A형도 주고 O형도 줘요. 그래서 이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AO, 이렇게 태어나면 O. 그래서 50% A형의 확률 50% 맞아요. 자, 3번.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 어려워요. 성염색체 유전, 반성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때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요게 성염색체죠. XXXY고 그 남자 여자가 XXXY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율이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과정이니까 좀 쉬운 거 위주로. 자, 성염색체는 X도 있고 Y도 있어. 자, 근데 남자가 될 때는 잘 봐. 엄마는 X염색체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원래 엄마 자체가 XX잖아. X랑 X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X를 물려주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줄 때도 X 물려주는 거고 딸한테 물려줄 때도 X 물려주는 거예요. 아빠는 근데 달라. 아빠는 XY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생식세포 분열이 돼서 정자가 X정자도 있고 Y정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정자를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고 딸한테는 X를 물려주죠. 그러면 딸은 또다시 XX가 되는 거지. 예, 아들은 XY가 되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X는 항상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Y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근데 이거는 어느 X를 누구한테 온지는 사실 모르지. 그건 잘 모르죠. 자, 일단은 요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록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색하고 녹색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뭐 보조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사실은. 뭐 있으면 좀 더 예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피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별일 없어요. 이거 뭐 V자형이라고 해서 뭐 일자형이 뭐 대머리가 잘 된다 이런 소리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큰일 나진 않아요.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적록생명은 엄청 불리해요. 왜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구분 못해. 그럼 운전할 때도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아니면 그 신호등 볼 때도 신호등 빨간색 초록색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모양 보고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정록생명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가는 거 보고 간대.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면 이게 적색이 원래 그 과일이나 곡식 같은 게 잘 익으면 적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잘 못해요. 예. 잘 익었나, 덜 익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되게 불리한 거야. 아무튼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 상에 있어요. 그리고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X 염색체 상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할 거야, 이렇게. 이거를 정록생명 유전자이면서 열성이야, 이렇게. 요게 정록생명 유전자고 이건 정상이야. 보통 여태까지는 라지, 스몰 a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열성인 애를 이렇게 표시할 거고, 얘는 열성인 거죠, 정록생명이. 얘는 그냥 쓸 거야, 그냥. 그래서 잘 봐. 요거는 이제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남자는 정상이에요. 점 찍었지, X에? 이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의 반대편에 뭐 정상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지만 발현이 돼요. 왜냐하면 정상 유전자가 없거든. 응? 그 남자는 정상 아니면 정록생명인데 여자에 비해서 정록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여자에 비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1대1은 아니다, 얘들아. 정록생명 유전자 자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남자 절반이 정록생명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자는 XX면 당연히 정상인데, 잘 봐. XX 다시면 얘 여기에 정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우성이니까 정상으로 발현이 돼요. 이런 여자는 생명이 아니야. 근데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보인자예요. 근데 여자가 생명이려면 둘 다 X-X가 만났을 때 생명이 되는 거야. 여자가 생명이 더 적어요. 왜냐면 요것도 뭐야, 요것도 정상이니까. 보인자도. 남자가 생명이 더 많습니다, 여자보다. 남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정록생명이 되고, 여자는 두 개의 X 염색체 모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정록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에게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게 남자한테 X를 물려주는 사람이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엄마. 엄마가 만약에 생명이다. 그러면 아들은 100% 정록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엄마예요. 뭐 그거를 조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 잘 봐라. 일단은 정록생명은 X 다시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여잔데 엄마인데 생명이래지, 생명? 그럼 X 다시일 때만 생명이야. 이렇게 적어 보시고, 남자는 정상이면 무조건 그냥 XY예요. 근데 잘 봐. 엄마가 생명이다 보니까 X 다시 유전자를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빠는 X를 물려주는 게 아니거든. Y를 물려주거든, Y.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생명이 되는 거지.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생명이에요. 근데 딸들은 정상이잖아, 그치? 왜냐면 아빠가 정상이어가지고. 아빠가 X를 물려줄 거야, 아빠가. 엄마도 X 다시를 물려주지만, 아빠가 정상이면은 딸들은 정상이야. 대신에 보인자죠, 보인자. 보인자라는 거는 자기한테는 발현은 안 되지만 자기 아들, 딸들이 발현될 수 있죠.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혈우병 유전자도 똑같아요. 혈우병 유전자가 열성이고 X염 색채상에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는 여자 같은 경우에 혈우병이면 태아 때 대부분 사망해요. 태아 때. 그래서 별로 없어요. 혈우병인 여자가 이미 죽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태아 때 사망해요. 사실 여자는 만약에 여자가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사춘기 이후로 월경 같은 걸 할 때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태아 때 유산이 돼.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란 말이야. 희한하게. 태아 때는 유산이 되고 보인자는 뭐 정상이니까 원래 태어날 수가 있고 남자는 혈우병이 됩니다. 남자가 혈우병이어도 피가 잘 안 멈추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뭐 코피라도 나면 코피가 잘 안 멈추는 거야. 병원 가서 뭐 혈액 응고 주사 이런 거 맞아야 돼. 학습량 체크.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남녀에서 형질을 나타내는 비율이 같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과 같이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립 유전. 정록생명과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남녀의 비율이 이제 다른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푸냐 이런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제 차차 설명하면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9번부터 일단은 11번까지만 풀어봐야겠네요. 9번부터 11번까지 해보시고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고 여기까지는 상염색체고 그쵸? 22번까지는 요게 성염색체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럼 XX고 원래 큰 게 X예요. 요게 X고요. B가 Y 염색체야. 큰 게 X 염색체고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같다. 뭐 틀린 거 없죠 지금?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병 때문에 뭐 요렇게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염색체 수는 같은 거고요. 가가 남자, 나가 여자고 가의 난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가는 난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여 태어났다. 맞죠? 그러니까 정자에는 Y 정자도 있고 X 정자 있거든요. 근데 난자는 다 X 염색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유전자가 A에 있는 형질에는 요거 남녀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아니죠. 왜냐면 양이 다르잖아 이게. 여자는 XX고 남자는 XY니까. 유전자가 B에 있는 형질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이거. 요런 거는 우리가 한성유전이라고, 한성유전. 왜냐면 Y 염색체상에만 있으니까 남자만 나타나죠. 그런 게 귓속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해요. 한성유전이. 귀에 이렇게 좀 털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건 남자만 그래요. 이게 Y 염색체상이 있어가지고. 귀 구멍에 이렇게 털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록 생명 유전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단성 유전이 맞고 X염 색채상에 있고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가 열성이다. 이거 맞아요.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반드시 생명이다. 아니죠. 왜냐면 딸한테 물려주기는 하겠지, X-를. 근데 엄마가 X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이 됩니다. 보인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엄마가 생명이라는 건 X-X라는 거야. 그럼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 되죠. X-Y가 되니까 요거는 맞아요. 자, 정록 생명 유전자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유전자형을 잘 그리는 겁니다. 확실한 사람. 이거는 X-Y. 이거는 모르는데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X-X죠. 그러니까 아빠는 물려줬겠지. 근데 엄마도 물려줘야 돼. 근데 엄마는 지금 정상이래. 엄마는 X가 되는 거, 엄마는. 그럼 딸들은 아빠가 요거 있잖아, 요거. 아빠가 요거 꼭 물려주거든, 딸들한테. 근데 애들이 정상이 되지. 그건 다 보인자예요. 아들이 정상이면은 이거야, 이거 그냥. 아들은 정상이면 무조건 보인자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에요. 자, 1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3에게 전달되었다. 전달 안 돼. 왜냐면 이제 요 X는 아빠는 Y를 물려줘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2는 보인자이다. 보인자죠. 보인자 맞고요. 4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1개를 갖는다. 2개 가졌죠? 생명이니까. 5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아들에게만 물려준다. 아니지. 아니죠. 딸한테도 X다 줄 수 있으니까. 자, 6에서 2에게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렇죠. 왜냐면 아빠가 물려준 거거든, 요거는. 그래서 엄마가 물려준 게 있잖아. 그래서 정상인 거지. 자, 됐지요? 52쪽에 그래도 한번 풀어 보십시오. 자, 해볼까요?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비교 조사한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거야. 유전적인 요인이 큰 거죠.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거긴 해요. 자, 그러니까 봐요. 일란성 쌍둥이나 이란성 쌍둥이나 비슷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일치율이 일란성 쌍둥이가 조금 더 많네.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티나는 것부터 보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1.0이야. 이거는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병이라는 거야. 유전병. 이거는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병이야. 치매도 유전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0.5가 안 되네요. 그쵸? 일치율이. 요거는 환경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유전 플러스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라볼게요. 알코올 중독은 남녀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 또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하잖아, 있기는. 틀렸고,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을 받지는 않는다. 아니죠. 받기는 받는 거잖아. 치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받죠. 받아요, 치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좀 치매다 그러면은 나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발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준다. 이 환경적 요인은 아니에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적 요인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표현형이 같다. 이거 맞죠? 네. 남모양 적혈구 표현형 같습니다. 자, 어렵죠?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이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1이 A5 유전자를 가질 확률 50%라고 되어 있는데, 요러면, 이거 A5야. 이거 B5고. 그래서 O 만나서 5가 된 거죠? B는 B5 만난 거야, B5. A는 A5 만난 거죠, A5. 맞죠? 요렇게 만나려면 지금 B형이 나오려면 여기서 B랑 여기 O 만나야 되잖아. 이거 B5죠, B5. 여기는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1과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B5, B5 맞네. 답은 2번이긴 하네요, 그쵸? 두 개 골라야 되는군요. 자, 3은 아버지로부터 대립 유전자 O를 물려받았다. 이 O는 아빠한테서는 A 물려받은 거지. 이거 네모가 아빠잖아, 그쵸? 네, O 물려받은 거지. 네, 이거 틀렸고. 4는 하나의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A와 B를 갖는다. 맞죠?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어렵네.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갖는 게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에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하나는 A이고 하나는 B야. 이건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 각각 받는 거예요. 3과 4의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A형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3이랑 4가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럼 A형의 확률은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둘이 만나면 AA, 요렇게 만나면 AB. 봐봐요. 요렇게 만나면 A5, 요렇게 만나면 B5죠? 그러니까 4명 가운데 2명이 A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인데 남녀 비율이 비슷하대요. 그러면은 상염색체에 의한 그 유전병입니다. 상염색체. 자, 자녀 유전병 A여도 부모는 아닐 수 있다. 이거는 A형 A 유전병이 열성 유전이에요. 열성 유전. 부모가 유전병 B면 항상 B다. 이거는 우성이네, 우성. 유전병이 정상인 아버지와 유전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다. 아, 어렵다. 근데 우성이긴 한데 X염 색채상에 있어야 돼요. X염 색채상에. 네. X염 색채상에. 자, X염 색채상의 우성이야, 우성. 아들은 항상 B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정상인 아버지랑 어머니가 B인데 태어난 딸은 항상 정상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상 X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고 엄마는 유전병 B인데 지금 B 스몰 b네요. 요 상황에서 아니 X염 색채다 표시해야죠.
엄마는 요 상황인데 요거를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부모가 B면은 자녀도 B다. 아, 열성이구나, 열성. 열성이긴 하다, 이거는. 예. 왜냐면 둘 다 B면은 B일 수 있죠. 아들은 항상 B가 나타나려면 아빠는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Y 염색체 물려주고 엄마가 유전병 유전자를 항상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전병 A는 정상에 대하여 우성이다. 유전병 A는 정상에 대하여 우성이다. 열성이죠, 열성. 유전병 A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상에 있다. 아니죠. 상염색체입니다. 어떤 남자 A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B 유전자는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A 유전자는 맞죠. 디귿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는 상염색체니까 아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B는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한테 Y만 물려주잖아. X를 안 물려주잖아. 그쵸? 답은 3번이고. 자, 요거는 나중에 해야겠네. 지금 다음 시간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